제가 지난번에 분양권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분양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때 왜 높아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을까요?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희소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팔지는 못하니까 청약 당첨된 사람만이 이 기득권 세력인 거죠. 기득권. 그래서 희소성의 그런 원칙, 희소성이 생긴 겁니다. 근데 분양권이 이제 매물로 거래를 한다. 어때요? 자, 여러분, 시장에는요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표가 되는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표가 되는 아파트가 올라갈 때 분양권은요 그 지표가 되는 아파트보다 좀 더 위,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이렇게 앞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앞서가는 뒤서가니 하면서 서로의 가격을 리딩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표가 된 아파트가 이미 폭락했어요. 30%, 40%, 많으면 5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없으십니까? 왜 없어요? 있죠. 자, 근데 그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다. 마피 발생하는 거예요. 마피요. 자, 그만큼 그동안 이 분양가에 건설사의 그런 마케팅 비용, 건설사의 그 대출 비용, PF 있죠? 브릿지론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이 돈을 향한 그 갈구하는 그런 눈빛, 돈에 대한 욕심,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분양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꺾이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도 손해를 봐야겠죠.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 탐욕이 담겨져 있는 그 분양가, 그게 과연 시장에서 허락을 해줄까요?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마피가 뜬다라는 겁니다. 자, 분양권이 이제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들은요, 대중들은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심리는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얼마 전에 여러분 잠깐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일제히 다 높아졌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호가가 높아지면은 매수 수요가 지속된다고 했나요? 지속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 했죠? 또 그림판을 또 켜야 됩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요렇게 됐죠. 요렇게 돼서 지금 이 상태예요. 왜? 자, 10억이에요. 10억. 또 제가 지겹습니다. 7억. 여기가 6억대예요. 6억대 매물들이 싹 다 거래가 되면서 이 매도인들이 거래 잘 되네? 라고 해서 다시 호가를 7억으로 올린 상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딱 이 국면이에요. 근데 7억에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불과 얼마 전까지 7억이 비싸서 6억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6억은요, 정말 우연하게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과 1주택자를 유지하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6억대 매물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사라지니까 예전하고 똑같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7억으로 일제히 호가를 올리는데 여기서 수많은 착각들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매수세가 요때 잠깐만 요렇게 거래량이 생겼지. 그 다음부터는요 7억 올리잖아요. 다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급반등 치고 이 V자 반등 올라간다면서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양권이 풀렸다. 여러분, 분양권이 풀리더라도 이게 7억의 거래가 계속되면서 8억 정도는 상승해줘야지 분양권도 피가 붙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만은 다시 또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지겹도록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양권도요 이것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분양권은 언제 분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매가 풀리는 아파트들 대부분 다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 그때 분양한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역대급 유동성이 터지면서 2020년도 한 해 건설사에서 인허가 받고 21년도에 분양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때 21년도는요, 이미 생각해보세요. 서울이 2016년부터 상승했어요. 본격적으로. 자, 6년 동안 내내 상승했는데 19년 잠깐 쉬었죠. 네. 그리고 20년 상승, 21년 상승. 21년 분양했잖아요.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또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엄청난 고분양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탐욕이 섞여 있다가 그 탐욕. 그 탐욕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그때 정말 고분양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마피가 뜬다. 마피. 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수도권 부동산만 바라보시는 분들, 마피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과거에는 마피를 바뀌었죠. 근데 지방 투자를 주로 하는 저는요, 마피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요. 이거를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마피 그 공포스러운 시장에 들어가서 잡는다? 상식 밖 아닙니까? 상식 밖. 예? 근데 마피 잡잖아요. 추후에 2년 뒤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승자는요, 마피에 잡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랬습니다. 늘. 자, 왜? 여러분, 이 분양권 있죠? 분양권이 아파트 입주를 합니다. 아파트 입주를 할 때 매물이 뭐 1000개 있어요. 1000개가 있는데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가격대가 얼마였던지 상관없이 희소성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으면요, 수요가 더 붙고, 희소성이 없으면요, 수요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 호가로 올려서 실거래가로 찍히게 하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없다. 왜? 입주장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일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전파를 하더라도 호구는 늘 있다 라는 겁니다. 호구, 비싼 값에 사줄 호구는 늘 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요, 호구가 사라진다. 하락장에서는요, 호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호구가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결국은 부동산 높은 가격대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분양권이 앞으로 거래가 더 잘 된다, 전매가 풀린다 라고 하면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희소성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이 좀 더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중에 분양권들 상당히 많이 풀렸는데 누가 미쳤다 구축 삽니까? 구축에 대한 인기는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시중에 분양권이 많이 풀렸다. 여러분, 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 잘 해보세요. 서울 대부분 다 공급했던 그 물량들이 뭐예요? 재건축이죠.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은요, 대부분 다 뭐예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근데 아주 일부분, 뭐 1000세대가 있다면요, 한 200세대, 300세대 정도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매물이 애초부터 적어요. 그래서 입주권으로 몰리니까 어차피 아파트가 분양하고 분양권은 전매 제한. 근데 사람들은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입주권 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입주권에 동일한 수요라도 입주권에 몰리기 때문에 입주권의 가격이 뛰는 거죠. 근데 분양권은요, 숨어 있잖아요. 베일에 숨어 있으니까 이 신비로운 힘, 신비로움, 신비주의 전략, 이것 때문에 분양권은 가격대가 책정이 되지 않았고, 뭐 이게 뭐 나중에 등기치고 한다면 더 붙을 거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권이 풀린다 그러면 입주권 가격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입주권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요, 그만큼 매수세가 붙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합니까? 제가 드린 제가 드린 말에 동의하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우영님께서 선생님, 분양권 전매 제한 풀렸는데 신한주택 센터 화성 매물이 왜 이리 안 나오는지 궁금해요. 매물 접수가 안 될 거예요.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리고 광우님께서 주선생 오늘따라 더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반말하지 마세요. 네. 네, 김정은님 반갑습니다. 김정은님 반갑고요. 행복부자님, 1주택자가 분양권 매수해서 2주택 되었을 때 실거주 의무 없어졌네요. 아직까지 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하령님 반갑습니다. 네, 나따 작은아빠 반갑습니다. 피에타님 반갑고요. 우순이 반갑습니다. 네, 비전님 반갑습니다. 네, 미전님 반갑고요. 쿄쿄님 반갑습니다. 복길의 순돌님 반갑습니다. 센트리지 입주장인데 마피 뜰까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복길의 순돌님 입주장이 제일 싸요. 네. 입주장이 제일 싸요. 근데 아직까지 울산에 입주가 시작이 안 되었어요. 5월 말에 엄청난 대단지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시죠. 네. 지금 뭐 반등 친다 난리인데 여러분 본격적인 입주장 네, 시작하잖아요. 다시 봐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슈퍼지 리치님 역시 준생이 최고네요. 네. 혹시 어떤 점이 최고라고 하시는지. 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 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그 대상이다.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강동구 등 아파트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이 그라시엘과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DMC 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여러분 아파트 이름이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네 복잡합니까 이름이. 네. 성북구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 플레이스 아남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 S클래스 등등 노원구 그 다음에 강북구 하나 포레아 미아 등등 이렇게 되었고요. 이들 단지에서 물량이 나오면 분양권 거래 절벽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말라붙은 분양권 시장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추이를 지켜보세요. 네. 자, 잠시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세요. 네. 서울로 가볼까요? 매물들이 좀 나와 있나요? 아파트 분양권 도시형이고요. 도시형. 자, 네이버 부동산에 뭐 제대로 접수된 거 없나요? 대치 프로지오 서밋. 본 단지는 전매 제한 단지다. 예. 요건 안 풀리나요? 아파트 분양권 되어 있죠? 84타입. 아, 평수 큽니다. 자, 피가 20억. 피가 21억. 재건축 입주권인가요, 이게? 입주권. 또,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네. 이거 볼까요? 팔사타임. P가 0이요? P 0부터 P가 12억 5천? 금매. 추가 분담금. 들어간 거 보니까 입주권이네요. 네. 근데, 이걸 서울은 워낙 복잡하니까, 네, 냅두고. 자, 여기 떠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가볼까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요거, 네. 가면 매매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매매. 자, 보시면은, P가 5억 7,600이에요. 84타임 15억 8천의 매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P가 5억이면 분양가가 10억이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백이동 P가 4억 3,700 16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볼까요? 청량리역 인근의 아파트 시세 여기 가볼까요? 청량리역 앞에 여기 건너편에 레미안 크레시티 얼마예요? 84 요거 12억 이게 제 기억으로 15억 16억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12억 쭉 빠졌죠. 네, 레미안 크레시티. 근데 이건 12억이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양 수자인이 얼마예요? 매매가 아까 15억이었나요? 어허, 평소 이렇죠. 13억. 네. 자, 레미안 크레시티가 이게 생긴 지가 좀 2013년이니까 올해 10년이에요. 10년 된 아파트가 12억입니다. 12억에 떴고요. 네. 이제 올 5월달 이제 다음 달에 입주하는 한양 수자인이 13억이에요. 여러분 뭘 사실 거예요? 과거 같으면요, 분양권이 기존 아파트 대비해서 피가 더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붙지 못하잖아요. 이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네. 인근에 이거 레미안 크레시티가 지금 금액대가 거래가 되나 볼게요. 레미안 크레시티 보시면은 34평이 11억대까지 떨어졌죠. 와, 보세요. 작살났잖아요. 22년 10월달, 작년 10월달에 10억 5천입니다. 여러분, 34평이 10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매물들이 일시적으로 이게 11억 6천대, 11억대가 거래가 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12억 호가로 나오는데 거래가 될까요?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양 수자인 있죠. 네, 이게 빠진다? 이게 빠진다, 금액대가. 네. 롯데캐슬 빠진다, 금액대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근에 원래 대단지 지피 아파트는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